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혜진입니다. 코뿔소는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흉터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코뿔소 안 하고도 좀 갸름해 보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코끝이라고 명칭하고 동글게 나온 부분, 이 부분을 콧볼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면에서 이렇게 코를 바라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결국 이제 콧볼 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좁히고 싶은 거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코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좁아질 텐데, 그거를 이제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피부 조직 자체를 좀 잘라서 줄일 수가 있어요. 내측 절개다, 외측 절개다 이런 식으로 콧볼 축소를 나누는데, 콧볼과 얼굴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 주름, 어떤 그루브가 형성이 되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이제 피부를 잘라내는 거는 외측 절개다, 이 아래쪽 이 부분에서 잘라내는 건 내측 절개다,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이 주름선보다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양이 많을 때는 외측 절개가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외측 절개는 주로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물론 이제 흉터에 대해서 민감한 분인 경우에 외측 절개가 흉이 덜 보이니까 이제 그 방법을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콧볼이 튀어나오는 양이 많지 않고 오히려 밋밋한데 넓은 느낌, 여기 주름 있는 부분이랑 이 바깥쪽에 튀어나온 거에 어떤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쪽을 너무 많이 잘라내면 여기가 이렇게 너무 평평해지면서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콧구멍, 비공의 아래쪽에서 이런 식으로 피부를 그냥 잘라내요. 그래서 꼬매주면 이 부분이 들어갈 때 주름 부분이 오히려 약간 안으로 들어가니까 주름이 좀 더 이렇게 깊어지는 느낌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내측 절개가 외측 절개보다 흉터가 조금 덜 훨씬 적게 보이죠. 왜냐하면 외부에 노출된 절개선의 길이가 한 뭐 10mm 정도? 좀 길고, 내측 절개하면 한 2-3mm 정도만 바깥으로 약간 노출되고 나머지는 안쪽에 있으니까 흉이 좀 거의 좀 안 보이는 편이고. 무흉터 콧볼 축소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좀 과장한 것 같아요. 무흉터라고 사실 생각하면 피부를 잘라내는 거는 없이 구멍을 내거나 해서 실을 삽입해서 좁히는 거를 이제 무흉터의 콧볼 축소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실만 써서 하는 거는 재발을 많이 하거든요. 크게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별로 없고, 정말 단기적으로 효과 보는 느낌, 사실 그렇게 해서 만족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콧볼 축소 수술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피부 조직을 좀 자르고 꼬매니까 흉터가 남을 수 있고, 그 흉터가 때로는 조금 돌이키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라고 봐야 되고, 피부를 잘라내면 그 잘라낸 피부는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구가 사실은 쉽게 되지는 않는 거죠. 콧볼 축소 한 다음에 네. 흉터가 좀 많이 신경이 쓰이면 해결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흉이 이제 아무는 기간 동안은 잘 관리를 하는 거, 흉터 연고도 바를 수 있겠고, 충분히 다 아물었는데 흉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 흉터의 상태에 따라서 좀 굴곡이 심하다든가 폭이 너무 넓다든가 이러면 이제 거기를 다시 수술해서 좀 째고 다시 이제 정교하게 봉합을 한다든가, 모공이 되게 넓고 이제 그 흉터 부분이 모공이랑 겹쳐서 거기가 움푹 좀 패여 보인다든가 그러면 레이저 같은 치료를 해서 표면을 더 이렇게 매끄럽게 보이게 하고, 그런 걸로 이제 좀 완화시킬 수 있어요. 콧볼 축소는 다시 돌아오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실로 묶는 거는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잘라서 줄이는 방식은 사실 재발하지 않죠. 그 잘라진 피부는 제거가 됐고 꼬매졌으니까 모양 변화가 영구적으로 생기는 거죠. 다른 부작용 가능성이 없을까요? 약간 비대칭 문제? 동일하게 잘랐다고 생각하지만 동일하지 않게 잘라진 경우도 많고, 원래부터 콧볼 모양이 차이가 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줄이고 나면 더 부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대칭이 좀 심한 분들은 수술할 때 특히 좀 조심해야죠. 콧볼 축소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다. 5. 코가 낮은데 콧볼이 넓다. 그때는 저는 우선순위가 높이는 거에 있다. 높이고 나서도 혹시 부족하다면 다음에 콧볼 수술을 해도 된다. 콧볼 하면서 편하게 올리는 수술을. 콧볼이 큰 사람이 폭만 넓은 게 아니라 이게 상하 길이가 되게 큰 경우가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커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3차원적으로 줄이려면 상하폭도 줄여야 되고 좌우폭도 줄여야 되거든요. 좌우폭을 줄이는 게 콧볼 축소 수술이 되는 거고, 상하폭을 줄이는 게 콧날개 올리는 수술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콧볼 축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코가 좀 넓고 퍼져 보이는 분들은 그걸 이제 갸름하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